요새 늘 그렇지만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 요새는 제일 관심이 있는 것들이 당연히 요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9월 달에 진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안 내릴 것인지는 사실 보면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도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늘 얘기했지만 분위기가 상단은 막혀있는 상태고 하단은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상단이 계속 올라간다. 사람들 그런 공포심들이 있어요. 지금도 3.5로 되게 높은데, 그리고 2년이 넘은 상태도 되게 힘든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모든 돈들을 돌리는데,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 여신과 수신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여신과 수신의 대상들이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들은 망가지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돌질 않는데, 지금이 그 깔딱고개인 거잖아요. 거의 끝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경기가 계속 좋더라, 내리기에는 경기가 계속 좋더라, 또는 실업률이 높지 않더라, 아주 견조하더라 이런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금과 같은 고금 예상 5.25에서 5.5를 언제까지 이것들을 올릴 수 있겠냐, 이거는 다들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뭐죠? 동결을 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인하를 할 것인지. 다른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면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이런 캐나다 이런 중앙은행에서 지금 속속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면서 분위기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내리고 분위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네라는 것들도 또 한몫하고 있죠. 이제는 이게 대출을 해서 이자를 갚는 사람들은 좀 이제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런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들을 금리를 지금 상태도 내려주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라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거지, 개인이 대출이 어려우니까는 저 개인들을 구제해 주려고 해, 이런 것들은 아주 낭만적인 거죠. 이거는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리는 것들은. 이게 은혜가 아닌 거죠. 내년엔 세금 22% 수익낸 펀드 일단 팔자, 장기 투자 맞는 금투세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융투자세가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1년 유예됐고, 지금은 이제 올해 말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금융투자세. 이게 금융투자세가,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을 차익이 생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안 냈잖아요. 배당금은 냈죠. 그죠? 배당에 대한 이자는 냈죠. 배당금 받았다? 그러면 15%, 15.4%를 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냈단 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배당소득세. 근데 이 금융투자세는, 우리가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사서 차익이 났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그 가세표준에 맞게끔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비과세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서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조건에 맞으면 그만큼의 세율대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파생상품 이런 것으로 수익이 났을 때 그럼 왜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게 금융투자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냐, 3억을 기준으로 3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 27.5%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그 정도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죠.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어렵고, 세금 그러면 진짜 이따가는 그 자세한 세율들은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금융투자세가 거치면은 실제로 우리가 전체 합쳐가지고 수익이 얼마야? 5천만 원 넘으면 이제 금융투자세에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면 지금까지 펀드로 수익이 난 것들을 그럼 다 환매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아? 지금 내가 저쪽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를 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돈도 상당히 큰 규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1억을 투자했을 때 10%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0% 내가 만약에 주식 채권 펀드 아니면 파생 상품을 해서 10%의 수익을 내는 거면
그럼 대박이죠. 그런 정도면 엄청 실력가인데,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5억 투자해도 10%면 5천만 원인데.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개미들은 저렇게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리고 이거를 환매를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른 미국에 있는 주식장으로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건지, 이거 해당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 주식장에서 개미도 있지만 큰 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큰 손들. 저기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큰 손일 거 아니에요. 그 큰 손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돈이 빠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돈이 빠지게 되면 그 장들은 어떻게 더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미들도 자기에게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다. 뭐 배당소득세, 뭐 내가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을 받았는데 거기 15.4%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누군가 냈어. 우리 가족에 누군가 냈어요. 내면 그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1년 동안 내가 받은 종합소득세에서 뭐를 해요? 다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돌려받는 게 뭐예요? 우리 이거 연말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적공제. 또는 그런 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지. 의료보험 수가가. 지역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거는 안 돼. 다 싫어해. 이때.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 개미들도 있더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고요. 금투세 도입된 채권 매매 차익 과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에 해당되는 게 주식만이 아니라는 거죠. 채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채권도 해당되고, 채권만이 아니라 펀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해당된다는, 선물 옵션도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차 과세하고 채권 투자 수요 주로 금리 상승 압박. 채권 투자 수요가 준대요. 채권 투자 수요. 채권 투자 수요가 준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금투세 도입 때 채권 수요, 당연히 채권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다. 채권도 차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채권 투자 수요가 줄어서 금리가 상승인데 왜 채권 투자 수요가 주는데 금리가 상승할까요?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빚을 낸 증서잖아요. 국가에서 빚을 낸 증서를 제공하는 게 국채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금융채고, 그쵸?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회사채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는 빚을 얼마만큼 졌어, 이자 얼마야, 그리고 만기 얼마야, 이것에 대한 증서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 투자 수요가 줄면 금리가 왜 상승하느냐? 왜 상승할까요? 채권을 사지 않으면, 회사를 예를 들게요.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을 내서 빚을 구하려고 하는데 채권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채권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내가 돈을 구하려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1억이 필요해서. 근데 이 예전 같은 경우는 1억 채권 발행하면 너도 나도 살려고 그랬는데, 채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높여줘야 될까요? 낮춰줘야 될까요?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 수요가 줄어. 그러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게 된 일반적으로. 채권 이자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중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채권에 대한 이자는 발행되는 이자가 올라가요. 발행되는 이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채권을 구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채권은 빚을 내는 증서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헷갈려요. 그렇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금투세 도입된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 다르죠.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채권 투자 수요가 줄어요. 여러 가지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고. 채권 수요가 줄게 되면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압박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이에요. 과세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뭐 이런 금융투자를 얻은 모든 수익이에요. 주식, 우리 네 가지만 알면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알면 파생상품은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만 원래 파생상품은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거든요. 해지, 내가 산 것들이 만약에 떨어지면 반대로 움직이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선물 옵션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지용을 만든 그런 금융상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들어가 있고, 실제로 왜 파생 상품이 점점 커지냐면 이 중거금이라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크게 왔다 갔다 할. 그래서 파생 상품이 훨씬 더 많이 커지는 거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지. 주식, 채권, 펀드 정도. 이쪽에서도 이제 일정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거구나. 이게 금융투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이익이 연 5천만 원이에요. 매매 연이 5천만 원. 기타 금융소득 투자비용이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는 매매예요, 매매. 이건 차익거래로 5천만 원이고, 기타 금융투자소득 연 250만 원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배당소득세. 그쵸? 그리고 ETF에서는, 이거는 똑같이 배당이지만, 말은 배당이라 썼지만, 이건 분배금의 개념이에요, 분배금. ETF는 여러 회사들의 것들이 지수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배금이라고 그러고, ETF에서 나오는 그런 배당소득에 비슷한 거는 실제로는 분배금에 해당되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샀을 때 거기서 2%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금 이런 것들 합쳐서 2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공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안 물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5천만 원까지 또는 250만 원까지, 그죠? 그리고 결손금이 이게 만약에 내가 이득 난 것들이 1,000만 원이고, 이득 난 게 1,000만 원이고, 이득 난 게 5천만 원이고, 손해가 3천만 원이다. 그럼 이것들을, 손실 난 것들을 빼서 그 수익만 따진다라는 거죠.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이것들을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5천만 원, 그리고 손해가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내겠죠. 그렇죠?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익이 5천만 원 왔으니까 그거는 계산하고, 이익이 6천만 원이면 그거 계산하고, 손해가 3천만 원인데 그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가지고 최종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과세표준 3억 이하, 3억을 기준으로 해요. 3억 이하. 3억 이하가 되면 22%, 3억 이상이 되면 27.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1% 정도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 넘는다. 이것도 보통 개미들은 아니죠. 5천만 원이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라는 건. 사실 생각해 보세요. 1억에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5천만 원 왔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50%가 오른 거잖아요. 1년에 50%가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개별 투자 종목을. 가끔 있죠.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